안녕하십니까, 구자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주식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될 채권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서부터 좀 보면은요, 채권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기업체에다가. 그래서 채무를 표시한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게 뭐가 좋으냐? 이거는 믿을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뭐 이렇게 돈 떼이기 쉬운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도 장점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채권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 보면은요. 액면가라는 건 채권 표면에 표시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보십시오. 단가는 채권 금액이에요. 액면 만원당 금액이 얼마냐. 이게 단가고요. 표면 이율은 마찬가지. 채권에 나타나 있는 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채라는 채권이 있는데 할인채는 할인되는 이율이다. 다른 거는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이율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하면 다른 그 채권들은 원금에다 5% 이자를 얹어주는 개념이라면 할인채는 그 채권 금액의 5% 할인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할인채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존기간은 예를 들어서 채권이 5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이지만 중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선 5년이 아니죠. 요 남은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매매 시 매매한 날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잔존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기 수익률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과이자는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를 지급하는 그날 이후 매매일 요 기간까지의 발생한 어떤 이자를 우리가 경과이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건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앞쪽에서 우리가 주식하고 비교하는 거를 좀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투자에 대한 어떤 특성, 장점, 특성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채권은 발행 주체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회사만 발행을 하게 되겠지만 채권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고요. 공기업이 발행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이 가능한데 단 모든 기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발행 주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도 마찬가지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채권마다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한 건 내가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주식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이자만 내가 수령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해당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했다면 그때는 기업이 청산하게 되는데 그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우선에서 자녀재산 분배권을 받게 됩니다. 즉 빚쟁이 먼저 빚 갚으란 얘기죠. 그리고 남는 재산을 소유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보다 우선해서 재산 분배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의 장점을 보면은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발행하는 기업에 따라서 이율이 서로 달라요. 국가라든지 뭐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망할 일이 없는 큰 기업 같으면 낮은 이율로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잘 못 들어본 또는 경영이 많이 위태위태한 기업이라면 채권을 발행할 때 낮은 이율을 보장해주면 사람들이 거기 채권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발행 기간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자를 보장해 주는데 은행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높다. 이율이 높다. 그 다음 주식보다는 위험이 낮죠. 주식은 기업이 망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지만 수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채권은 기업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자는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고요. 설사 기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자녀 재산에 대해서 주주보다 우선해서 보장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갖추고 있고요. 채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성향별로 본인 입맛에 맞는 채권을 찾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투자 대상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채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수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채권을 이해하실 땐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은행에 가서 정기 예금 적금을 가입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입할 때 3%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시중금리가 5%로 올라갈 수 있고요. 2%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5%로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계약한 이 정기예금 금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도 상대평가입니다. 시중금리가 5%로 올라갔으면 내 채권의 가치는 시중금리보다 이자를 덜 받으니까 훅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시중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때 가입하는 사람보다 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정기예금에 가입한 거죠. 내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시중금리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채권 가격은 움직인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거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상대평가를 할 때 시장에서 현재 새로 거래되는 게 내 거보다 좋은 거면 내 제품이 나쁜 제품이 되는 거고 시중에 거래되는 게 내 거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으면 예전에 가입한 내 제품은 좋은 제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움직인다.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 금리가 2%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좋아진 거니까 시장에 내다 팔면서 차익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더 좋아진 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